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청년이 49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처럼 무자극인 채널이 또 없거든요. 요즘 썸네일들이 정말 과격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 자극을 벗어나 본질을 볼 줄 안다는 거죠. 남자친구가 이 채널을 즐겨본다? 흥청망청 쓰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친구가 이 채널을 즐겨본다? 남자의 얼굴보다는 내면을 본다는 겁니다. 얼굴을 따지는 여자가 제 채널을 볼 리가 없죠. 다른 채널에 잘생긴 사람 널렸는데 굳이? 그 뜻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실에 충실하다는 의미예요. 찐이라는 뜻이죠. 그런 여자친구는 딱 잡아야 합니다. 김부장 이야기 2권에 나오는 권사원 같은 여자를 뜻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쉬는 청년이 많다고 해요. 조사에 따르면 그냥 쉬었다라는 인구가 4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쉬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프로 직장러였던 제가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첫 직장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첫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상사한테 온갖 갈굼, 언어 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 또 그것보다 더한 것까지 당했다면 저라도 직장이라는 곳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후에 꼭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좋은 동료와 선후배들을 만났으면 합니다. 두 번째, 원하는 직장이 정말로 없어서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나는 뭘 좋아하지? 뭘 잘할 수 있지? 영업? 제조? 마케팅? 기술직? 아니면 단순 업무? 등등 이렇게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대한 고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까지 무작정 일하는 것보다는 쉬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 진짜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이때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먹고 살만 하니까 월세도 안 내도 되고 관리비도 안 내고 공짜로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게임하고, 이게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로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 찬물로 씻고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쉬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6개월 근무하고 일부러 해고 당한 것처럼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건데요. 실업급여가 끊기면 6개월 또 일하고 또 해고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우리의 세금은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 복지라는 게 말로는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는 좋은데 세상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보다는 어려운 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이란 원래 더 편한 길을 찾습니다.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편하듯이 그런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일을 했었는데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육아 또는 개인 사정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 분들, 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그런 분들인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내리막길을 선택하지는 마세요. 힘들더라도 오르막길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내리막길을 선택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끝도 없는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일 자체는 그래도 할만한데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삶이 좀 편안해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24시간이 작업 시간이에요. 잠이 들랑말랑 할 때 무슨 생각이나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서 메모를 해두고, 어디 놀러가서도 영감이 떠오르면 자리에 앉아서 메모를 하고, 또 스스로에게 동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이런 직업입니다. 제가 만나는 연예인들조차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나의 실력은 이것뿐인가, 다른 신인들이 치고 올라와서 내 입지가 줄어들어서 캐스팅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매일같이 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다 힘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상,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자산 형성이죠. 회사는 회사 일대로 하고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하면서 거기서 이뤄가는 소소한 성취.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계획 세울 때 재밌잖아요. 재테크도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가까운 제주도, 그 다음은 대만, 그 다음은 싱가포르, 그 다음은 하와이, 그 다음은 유럽, 이렇게 점점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늘려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를 모아서 뭘 하고 3년 뒤에는 얼마를 모아서 또 뭘 하고, 이런 계획을 하나씩 세우면서 해나가다 보면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뭔가를 해나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소소한 행복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쉬는 청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테크 얘기로 흘렀는데요.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보면은 참 멋있어요. 쉬는 사람이 뭐 40 몇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계산할 때, 또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을 이렇게 받을 때 항상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버스에 탈 때도 인사를 깍듯이 하고요. 뭔가 사람의 접점이 있다면 제가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집에만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알바 천국에 들어가서 한번 쭉 보세요. 그 알바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란 돈을 많이 벌 기회 이런 게 아니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내면의 힘이 생기는 기회를 말합니다. 잘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악수.